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의 주요 제도 중에서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 제도는 가맹사업법 제정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최근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제도까지 마련하였는데요. 그만큼 정보공개 제도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종전에 운영되던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되돌아볼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적지 않은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인한 고용과 기타 연관 효과를 고려하면 유통 분야의 핵심 산업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의한 가맹본부 설립도 활발한데요.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육성하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통 직장을 은퇴한 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업 아이템이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에게 안정된 사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일 텐데요. 현재는 초창기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창기에는 부실한 가맹본부가 많아서 피해를 보는 가맹점이 속출하였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점 사업자 본인의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 본질이 독립채산제여서 사업의 성패는 가맹점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월 수입을 보장하고 종업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직영사업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물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긴밀한 협력과 지원, 신뢰가 필수적인 것은 당연하지만 가맹점만 개설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본부가 수익을 보장해주는 구조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점에 터잡아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은 가맹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 또는 로열티를 지급받는 거래 관계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얘기하기는 했지만 프랜차이즈 산업 초기에는 본부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가맹점주도 본부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부실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가맹금에만 관심이 있고 본부로서의 지원과 통제에는 무관심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분쟁의 대부분은 바로 가맹금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요. 이와 같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분쟁의 대부분은 가맹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에서 양 당사자 간에 서로 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신뢰가 무너진 경우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수년간 큰 폭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가맹금 예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가맹사업의 기본적인 계약관계의 내용에 기초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각각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연 가맹본부가 총체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역량을 가맹점 사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알 수 있게 할 필요로 인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는 가맹사업법을 제정할 당시인 2002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자료에 의하면 가맹계약 당시 본부에 대한 정보보고서를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로 절반 정도의 가맹점이 본부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정보공개서를 본부로부터 제공받은 경험이 50% 내외이거나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의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본부에 의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본부가 정보공개를 한다고 해서 분쟁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가맹사업 분쟁을 줄이고 산업발전을 위한 밑거름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07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과 달리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가맹금 수령과 가맹계약 체결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연계시킨 것입니다. 한편 최근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시 내용 증명 우편 등 그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하여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동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정보공개서의 전달이 분명치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정보공개제도는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맹본부 측이 가맹희망자 등에 대하여 자기 사업의 실태와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는 협의회 정보공개제도와 더불어서 이러한 정보를 행정관청, 기타 담당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이를 사전에 언제든지 이용하게 하는 정보등록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등록제도는 2007년 개정 시 새롭게 규정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들 중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알면 곤란한 본부의 정보는 알리지 않았고 가맹금을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미리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고자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편 본부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보의 등록, 변경, 신고, 기타 절차에 관해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고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서를 미리 등록하게 하고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라는 당사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제도와 정보등록제도를 병존시키는 것이 가맹본부를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다른 연구 자료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본부와 가맹점의 신뢰관계가 매출과 영업 지속 기간에 아주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이에 관해 가맹사업 법령에서는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 영업 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도, 통제, 가맹계약의 해지와 해제 및 갱신 등을 수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식업 중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문제가 된 것 중에 동종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나 종전 경쟁 관계여서 바로 인근에 있었거나 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인수합병하는 경우에 기존의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내실을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외형 부풀리기 합병을 한 경우 본부의 역량 한계로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사용 허락하는 지적재산권으로 어떤 상표와 특허가 있는지도 면밀히 보아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질이 독립재산제라고 하였습니다. 본부와 협조와 지도, 통제, 지원, 신뢰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개인 사업이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맹 희망자가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광고, 판촉 지출 내역도 규제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부의 판촉 이벤트 행사로 인해 떠안게 되는 부담이 많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맹금 예치에 대해서는 다음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한편 가맹본부와 본부 임원의 법 위반 사실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겠지요. 어떤 내용으로 관계 당국의 조치를 받았는지 임원의 형사처벌 사실도 알 수 있으므로 본부의 성향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가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사실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가맹점 사업자도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본부의 가맹점 사업자와 종업원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본부의 역량 및 지원 의지와 관련된 시스템의 핵심적인 분야이므로 가맹 희망자는 얼마나 본부의 교육 내용이 구체적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 조직 몰입, 서비스 품질이 직무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교육 훈련이 잘 이루어지면 직무 성과가 높게 나오고 조직에 대한 감정적 몰입이 크면 직무 성과도 커지고 서비스 품질이 높으면 손님이 많아짐에 따라 당연히 직무 성과도 커진다고 합니다. 최근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정보공개서에 추가하도록 한 것도 이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영업활동에 대한 각종 조건과 제한사항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는 외식업의 경우라면 주로 물품 구입 등이 될 텐데요. 그 외 가맹본부의 재무적인 역량이 견실한 경우라면 신용 제공 등의 제반 조건이 다른 곳보다 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바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 사유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일치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후에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에 대한 사항인데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맹점에 대해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최초 계약 기간은 2008년 기준으로 평균 2.23년으로 나타나 2005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업종별로는 외식업의 평균 계약 기간이 2.31년으로 가장 길었고 소매업은 평균 2.26년, 개인 서비스업은 평균 1.97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는 자신만의 경영 비법 등과 같은 영업상 노하우를 기반으로 본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사항 또는 경영상의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 파트너로서 지켜주어야 할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언제 개시할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예를 들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법정 기한이 지난 후 가맹금을 지급한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와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영업 개시가 지연된다면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에 대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 외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본부의 운영 노하우와 제반 경영상의 지식을 가맹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교육과 훈련 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또 교육과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미리 알고 있어야 분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가맹사업법 개정, 특히 정보공개서 제도와 등록제도 도입으로 인해 법 제정 이후에 발생하였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정 전후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운영과 조직을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본부와 사업자의 상호 의존과 신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특성상 분쟁의 소지를 처음부터 없애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가맹본부의 신뢰 가능성, 거래 조건 및 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